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경제부처 장관들을 직접 불러 이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죠. 긴급히 마련된 자리입니다만 이 회의가 2시간을 훌쩍 넘긴 무려 180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주목해볼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기 당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볼 텐데 홍 교수님, 네. 어제 회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계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도 되게 지금 어려움이 겪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모두 발언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래도 기초는 좀 튼튼하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유지해 오셨던 그런 기조가 이제 경제가 좀 어렵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다만 그 제조업이라든지 뭐 건설에 좀 촉진한다든지 이렇게 특별히 몇 개는 제시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그 대통령의 말씀은 우리 보통 이제 경제 정책을 전환한다든지 그런 어떤 메시지성은 좀 약하지 않았느냐. 예. 기존의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공정 경제라든지 아니면 혁신 성장 이런 그 기본 틀에 대한 어떤 변화를 줬다기보다는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우리를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우리나라가 잘못돼서 뭐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세계의 경제가 나빠서 우리나라가 지금 영향을 받는데 그에 대한 대처를 한다 하는 접근도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좀 난데없는 이야기 같아요. 이때까지는 경제가 튼튼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제 건설 투자도 더 하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뭐 건설 투자만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금기시되던 정책이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로 봐가지고 사실은 그냥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병 주고 약 줬는데 그 약은 내가 볼 땐 엉터리 처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얘기와 관련해서는 네. 뭐 새로운 SOC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잘 하겠다 이런 또 해명이 이후에 그 발표 이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불분명한 게요. 예. 이 건설 투자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건설 관련 이제 규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네네. 아시다시피 그 사이 부동산 잡는다 그래가지고 뭐 규제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저 상태에서 뭐를 지금 건설 투자를 기대할 것인지 사실은 지금 수익성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총평 일단 들어봤습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쟁점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어제 이 문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투자에 관한 이 부분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김 교수님과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이 건설 투자 또 SOC 투자 확대를 위한 경기부양 해법으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잠시 뒤에 좀 다루겠고요. 또 하나 처방전으로 나온 게 바로 이 재정 확대 방안이었습니다. 홍 교수님,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이뤄 나가겠다. 기존 인식을 견지하고 계신 모습이었는데 홍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재정 확대를 통해서 재정 확대라는 건 정부 주도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예. 사실 그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살린 케이스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쉬운 해법이 있다면은 각 나라가 그렇게 어렵하지 네.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강조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이 이제 선진국에 속할 정도로 온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질적으로 상승된 나라에서는 사실은
국제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국제 경쟁은 주로 고첨단 기술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것은 뭐 재정을 많이 풀어서 건설이라든지 SOC라든지 이걸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것으로서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모멘텀으로서의 역할은 못하겠다. 재정을 확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재정에 보면은 세금은 늘질 않으면서도 9.3% 513조 예산을 온 것은 보통 그 부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쉽게 건설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이런 걸 하겠다는 것은 좀 요번에 그 이 전체적인 경제 흐름의 파악이 좀 미흡한 면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김 교수님과도 재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문제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 들어 추경만도 3차례나 지금 편성을 했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이 효과보단 이 재정 투입 실효성, 건전성 논란이 더 크게 지금 불거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홍 교수님, 역시 재정 건전성에 초점이 좀 맞춰지는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지금은 이제 스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중독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지금 재정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일자리 문제도 재정이고 기업이 투자하는 것도 재정이고 다 재정으로 한다 그러는데요. 사실 재정이라고 하는 게 잘 쓰면 약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자극을 주면 그건 좋은 재정인데요. 이걸 재정을 가지고 뭐 경기를 부양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대량 실업 사태 오고 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갔을 때는 쓸 수 있는 카드인지 몰라도 지금 이 카드를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가서 소비가 증가해서 경제 성장이 된다는 이런 소득주도 성장이 써 있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는 지금 더 안 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효과도 별로 없고 지금 재정 수지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있고 이미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이미 국채 발행은 60조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시 재정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이렇게 부양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건 그만하셔야 된다.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악화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장 주범은 최저임금을 너무 빨리 올렸다. 지나치게.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지나치게 25%씩이나 이렇게 단축했다. 이런 부분들부터 시정을 해야지. 그건 놔두고 재정 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살린다고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재정 악화를 가져와 가지고 사실은 더 큰 문제 이거가 돼 가지고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런 걱정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재정 중독이다, 세금 중독이다, 이미 마중물 역할은 넘어섰다. 이런 냉정한 평가를 역시 해주셨습니다. 홍 교수님, 재원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한 전략 탓도 크다. 일각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네, 재정이 뭐 경제에 전혀 효과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 특별한 경우 우리 김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경계가 침체되거나 우리가 사실 국가재정법도 그런 게 추경까지 편성해서 쓸 수 있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는 당연히 재정으로 해야 되는데 재정은 장기적이보다는 단기적인 효과에 그런 데 써야 되는 것이고 예산도 사실 재정도 1년 단위로 수입과 지출이 받쳐졌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이 적재적소에 잘 쓰게 되면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런 형국에서는 이 정부의 주도적인 것보다 오히려 민간 주도를 더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걸 내놔야 된다. 고용의 규제라든지 환경의 규제라든지 각종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펴서 뛸 수가 없는, 뛰어야 되는데 뛸 수가 없는 이 마당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먼저 풀어줘야지. 그런 상태에서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서 거기다가 아무리 여러 가지 해도 비효율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제는 모든 것이 다 함께 이게 얽혀서 가는 것인데 정부라는 거는 이게 여러 제도상 어떻게 부분에서 칸막이가 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정부가 적재적소 하는 건 좋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 적재적소가 돼서 그것도 정확한 답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정부 주도는 좀 너무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의견이 하나 왔네요. 끝번호 7292번. 진단이 틀렸는데 뭘 해도 소용이 있을까?
아주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교수님과 시청자들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 나온 김에 고용 문제도 한번 짚어보죠. 문 대통령이 40대와 이 제조업 고용 감소를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대책을 검토해달라 이런 당부도 했고요. 문 교수님, 네. 대통령이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것은 물론 맞는 방향입니다만 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때늦은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느끼는 거랑 너무 동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0대 청년들한테 지금 고용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면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가장 지금 최악의 지금 고용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60대들한테 일자리 많이 늘었으니까 좋지 않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화낼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은 27만 원짜리 그런 일자리 생각 안 합니다. 그 말 그대로 그건 복지지. 그걸 무슨 일자리라고 내세우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취업자라고 하는 게 36시간 이상 정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나 네. 16시간 이하로 초단시간 하는 사람 똑같은 취업자로 잡고 있거든요. 예.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 취업자가 다 늘었으니까 고용이 좋다 그러는데 네. 사실은 지금 정부가 돈을 투입했던 60대도 불만이고 20대 경우는 진짜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통령께서 제발 지금 고용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엄밀하게 말한다 그러면 사실은 취업자의 어떤 이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공공 단기 알바 일자리로 치고 취업자로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예. 만일 그 36시간 이상만 놓고 보게 되면 이미 12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고용을 더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좀 맞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이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같은 이 보완책 마련도 강력하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홍 교수님,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 중소기업은 그 자체적으로 성장을 해서 우리가 정부가 많은 그 재정도 한다 그러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70만 개의 그 법인세 신고 중에서 48% 정도가 세금을 전혀 안 내고 있어요. 예. 재정의 효과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세금을 깎아준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민간의 코스트를 다운시켜야 되는데 그건 네.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잖아. 그런 그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 전부 이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그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복지 정도로 하게 되면 요새 EITC라는 뭐 여러 가지 그 근로장려세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해주는 건데 이 민간에게 부담을 해서 복지를 한다 하는 거니까 악순환이 오는 거죠. 예. 진정한 그 취업자를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재정을 통해서 늘릴 수 있는 거는 그 기업을 통해서 늘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정부의 어떤 보조성 그 돈으로 임시적인 그런 이 취업자를 하는 것을 통계를 잡는 것 이제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예. 저도 동감하듯이 그게 진정한 우리가 맞지는 않는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결국은 성장하려고 하면 또 대기업도 함께 성장해야 되거든요. 예. 대기업은 몰아서 막고 뭐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지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같이 뭐 세제도 대기업은 뭐 덜 깎아주고 뭐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너무 그렇게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일단은 코스트 다운을 많이 시킬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예. 자꾸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금도 대기업에 대해서는 감세를 오히려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감세가 되면 재정이 더 확대된다. 왜 그러냐? 세율을 내리면 세금이 더 늘어나서 진정한 재정 확대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하는 것은 많은 이 경기 민간을 통해서 엔진 역할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어서 이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른 면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앞서 짚어보기로 한 투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이날 모두 발언에서만 투자가 10차례 언급이 그렇더라고요. 됐더라고요. 네. 교수님께서는 이 대통령 발언 어떠셨습니까?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180도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정권 초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일자리 만드는 게 뭐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한다. 네. 그래서 사실 기업 투자에 대해서 별로 무게를 안 실었어요. 근데 지금 뭐 그냥 계속 기업 투자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 짐작한 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걸 봤던 것 같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떼면 기업에 투자하라고 그러고
심지어 한국 기업 보고 미국 투자라는 거죠. 예. 현대자동차, 롯데 뭐 다 투자하게 만드는데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학습됐던 거 아니냐. 왜 180도 바뀌었을까? 예. 근데 진짜 이 기업 투자가 중요한 걸 안다 그러면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지금 문정부 들어와서 힘들었던 게 뭐냐 그러면 노동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이거 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업이 투자하는데 가장 망설이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장에 좀 저질러진 이 노동 환경이 너무나 좀 열악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께서 건설 투자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지금 보따리 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 교수님, 네. 이 건설 투자 앞서 그 도입 그 토론 초반에 김 교수님하고도 좀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건설 투자, SOC 투자는 이번 정부에서 가장 민감하게 좀 다뤘던 부분입니다. 갑자기 어떤 배경에서 네. 좀 언급된 건지 좀 궁금하고요. 네. 장기적으로 좀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묶어서 말씀해 사실은 주시죠. 그 요새 최근에 한 20조 예타 면제라는 게 있잖아요.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서 경제성 같은 걸 분석하지 않고 이미 푸른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이 건설업은 뭐가 중요하냐면 SOC는 대부분 지방 경제와 관계 큽니다. 지금 지방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산업이 할 수밖에 없어요. 밑받침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또 강조되는 면은 내년에 또 선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뭐 여러 목적에서 경기 살리기 위한 그 어떤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이제 한 말씀을 하면 이제 경제 정책의 이제 흐름이 바뀌게 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요번에 그 별도의 문단을 하나를 아예 만들었어요. 이게 이 말씀 중에 보면 한 분당 전국 차지할 정도로 예. 건설과 SOC를 특별히 요번에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제 경쟁을 따진다기보다는 이 지방 경제, 정치적, 뭐 이런 다목적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분들이 뭐 이거 가지고 경제가 다 살아갈 거라고 보지는 않았을 거로 보이고요. 예. 다목적적으로 요번에 그 말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경제장관 회의 그 이면의 그 의미를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김 교수님, 네. 정부가 이 민간 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려면 뭐 앞서 지적하신 뭐 노동 부분을 가장 좀 네. 중요시 여기시는 건가요? 네. 끝까지 끝 부분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뭐 이렇게 탄력 근로제 그 부분 빨리 좀 결론 내려야 했는데 사실은 그건 정부의 어떤 결심만 있으면 될 문제 같아요. 예.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노사정이 탄력 근로제 6개월 정도는 거의 합의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른말들의 연구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선택 근로제를 조금 늘려달라, 한 달을 늘려달라는 건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만 되면 이건 금방 입법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거부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해야 된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지 뭐가 이게 다 바뀌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뭐 재정 확충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건 선거용으로 의심받고 진정성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은 잘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교수님, 네. 끝으로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기업을 살리는데 지금 이 법인세 있지 않습니까? 예. 내려야 합니다. 저는 그게 지금 23위에서 10년 전에 지금 11위로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 영국 전부 25%대는 내리는데 우리가 지금 27.5잖아요. 지금 좀 있으면은 한 몇 년 후면 상위 그룹에 올라갈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을 나타나는 하나의 그 바로미터예요. 이 국제 경제에서 그 최고 세율이 어떤가. 이런 것부터 세금돈이를 포함해서 모두 경기에 살리기를 하는데 총력을 주고 크게 어떤 그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 예. 그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정부가 요번에 아주 어렵게 꺼낸 것 같은데 소득성장이라는 말 안 넣었습니다. 예. 모두 발언에. 공정경제도 없고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얘기를 하신 그 속마음은 알겠으나 이해하겠으나 그러나 국민들은 그러한 것이 정말 그렇다면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고 하는 메시지가 예.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을 끝으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